여러분, 혹시 세계 최고 명문 대학 MIT에서 한국인이 교수로 임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독일에서 박사 과정 중 두뇌를 인정받아 MIT로 초빙된 28세 젊은 천재 공학자 이재훈의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천재가 MIT에 도착하자마자 학생으로 착각받고 조롱당했다면 믿으시겠어요? 하지만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정말 놀라운데요. 과연 이 젊은 한국인이 어떻게 MIT 전체를 뒤집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놀라게 할 감동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재훈입니다. MIT 연구동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던 오후였죠. 가방을 어깨에 메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한국을 떠나 독일에서 3년,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복도 한쪽에서 수염 덥수룩한 노교수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제가 지나가자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한국에서 온 젊은 애가 교수로 임용됐다더군. 그 말이 귀에 들렸습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벌써부터 이런 시선을 받는다니. 정말인가? 한국은 반도체만 잘 만드는 거 아니야? 28살이라던데 우리 연구실 박사 과정생보다 어려 보이겠어. 아시아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 했습니다. 첫날부터 시비를 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교수가 저를 붙잡더군요. 키가 크고 콧수염이 인상적인 분이었어요. 학생, 어느 연구실 소속이지? 여긴 교수회의 장소인데. 목소리에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을 한번 가다듬고 침착하게 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 그럼 뭐지? 연구원? 조교? 주변 교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저를 흘러봤죠.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상황이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제 가슴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새로 부임한 기계공학부 교수 이재훈입니다.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러더니 한 교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수라고? 자네가? 그 말투에 모멸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독일에서 3년간 겪은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처음엔 이런 시선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 신분증이라도 있고?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명함과 논문 리스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차분히 말했죠. 하버드, 옥스퍼드 포함 국제저널 20편 인용 7,000회입니다. 교수들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눈이 커지면서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한 명이 논문 리스트를 받아들고 휴대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이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출신이라고? 양자역학과 기계공학 융합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군. 이 나이에 이런 성과를?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더군요.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첫날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지만 이미 각오는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할 것도 예상했고요.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생각보다 서러웠어요. 첫 교수 회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해서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표정만은 차분하게 유지했죠. 창밖을 보니 MIT 캠퍼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한 교수가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학생, 여긴 교수 회의실인데 잘못 온 것 같은데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살짝 섞여 나왔을 거예요. 저는 교수입니다. 아, 그 한국에서 온. 말끝을 흐렸어요. 마치 한국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말이죠. 다른 교수들도 하나둘 들어왔어요. 저를 힐끔힐끔 보더니 앉기도 전에 질문이 쏟아졌죠. 실험 몇 번 해봤어? 논문은 혼자 쓴 거야? 지도교수 이름만 올린 거 아니고? 미국 연구 환경 이해하고 있나? 영어로 강의할 수 있어?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면접보다 더 불쾌했죠.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3년간 실험했고 논문은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영어 강의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가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 출신이라 현장 감각이 없을 것 같은데 이론만 아는 거 아냐? 그 순간 제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오늘 회의 주제가 국방성 공동 프로젝트죠? 맞아. 자네도 참여하게 될 텐데 보조 역할로. 그 프로젝트 제가 실질적 책임자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한 교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농담하는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때가 온 거죠.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그 실험 제가 독일 방산기업과 직접 개발했습니다. 3년간 말이죠. 교수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누군가 자료를 뒤적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정말이네. 여기 이재훈 박사가 주 연구자로 되어 있어. 독일에서 이미 3년간 진행한 프로젝트구나. 이런, 우리가 몰랐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제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강의 날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강의실이 꽉 찼을 뿐만 아니라 복도까지 학생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온 젊은 교수가 어떤 수업을 할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첫 강의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죠.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그런데 뒤쪽을 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교수 3명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감시하고 있었죠. 마치 죄인을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호기심, 기대, 의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죠.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진짜 교수 맞으세요? 너무 젊어 보이는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당황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수업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저는 준비해온 로봇팔을 꺼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뒤에서 감시하던 교수들도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죠. 이건 제가 독일에서 개발한 자율학습 로봇입니다. 로봇팔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했죠.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쓰더니 스스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영화보다 멋있어.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뒤에 앉은 교수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한 명은 앞으로 몸을 기울여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실까요? 저는 로봇에게 복잡한 기계 설계 문제를 던졌습니다. 로봇은 실시간으로 3D 모델을 만들어냈죠. 학생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AI와 기계공학이 융합된 결과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정말 혼자 만든 거예요?
한국의 사고방식과 독일의 기술이 만났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3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였죠.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던 교수들은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한 명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나서 나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강의 후 교수들이 평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했죠. 하지만 소문은 금세 퍼졌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대중쇼일 뿐이야. 진짜 학문이 아니라고. 학생들은 재미있어 하겠지만 진짜 학문적 깊이가 있나? 논문도 조교가 쓴 거 아냐? 아시아 사람들 그런 거 잘하잖아. 외국인에게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서러웠죠. MIT 내부 정치에 휘말린 거예요. 저는 정말 사면초가 상황이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때 학과장이 저를 불렀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재훈 좀 곤란한 상황이야. 알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쉬어 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교수들이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반대 의견이 많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리고 한국 출신이라.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그럼 증명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걸 걸어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거든요. MIT 국방성 공동 프로젝트 데이터를 공개 발표하겠습니다. 그거 기밀 아닌가? 위험하지 않을까? 공개 가능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실험 데이터로 증명하겠어요. 학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확신하나? 실패하면 정말 끝이야. 이 데이터는 단 1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 3년이 걸린 연구예요.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어요. 3년간 독일에서 개발한 완벽한 실험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승부를 봐야 할 때였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MIT 커뮤니티에 학생들이 직접 쓴 성명서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우리는 이재훈 교수의 수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수님이 진짜 MIT의 미래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수업을 처음 봤습니다. 다른 교수들과 레벨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바로 이런 수업입니다.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학생들이 제 편에 서기 시작한 거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지지가 있다는 게 정말 힘이 됐어요. 그러더니 수강 신청이 폭주했어요. 400명이 몰려들어 서버가 다운됐죠. 이재훈 교수 수업 들어야 해. 로봇 수업 너무 재밌어. 진짜 미래를 배우는 기분이야. 다른 수업은 이제 재미없어 보여. 복도에서 학생들이 제게 인사했어요. 교수님 정말 멋있어요. 다음 수업 언제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지지가 있다는 게 정말 힘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죠.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어요. 학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공식 평가로 마무리하자. 더 이상 이런 논란을 끌 수는 없어. 언제요? 국방성 프로젝트 발표일에. 그때 모든 걸 결정하자.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을 보여줄 기회가 온 거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국방성 과제 공개 발표일이었습니다. 브리핑 룸에는 MIT 교수들뿐만 아니라 미군 장성들과 국방부 장관까지 참석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어요. 3년간 개발한 AI 기반 자가 수리 드론 시뮬레이션이었죠.
제 모든 걸 걸었어요. 이재훈 교수 발표 시작하세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어요. 에너지 10분의 1로 작동하는 자율 드론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 드론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손상 부위를 자가 진단하기 시작했죠. 브리핑 룸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 장성 한 분이 물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드론에 고의로 손상을 입혔어요. 그러자 드론이 스스로 부품을 교체하기 시작했죠.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AI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기존 기술보다 90% 빠르고 10배 효율적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놀라는 표정들이었죠. 한 교수가 앞으로 나와 자세히 살펴봤어요. 국방부 장관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했나? 이건 혁명적인데.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에서 출발했거든요. 브리핑 룸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박수가 터져 나왔죠.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이건 혁명적이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군. 이런 기술이 있다니. 의심하던 교수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발표 후 며칠이 지났어요. 제 실험 결과가 전 세계 공학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죠. MIT 한국인 교수의 혁신적 발견. 노벨상 예비후보로 추천. 차세대 공학의 미래. 28세 천재의 세상을 바꾸다. 뉴스를 보는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MIT 내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어. 완전히 잘못 봤어. 글을 정교수로 올려야 한다. 투표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잖아. 반대하던 교수들이 하나둘 지지를 표명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톰슨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저를 의심했던 분이었어요. 눈을 피하며 말했죠. 재훈, 그동안 미안했네. 괜찮습니다. 아니야, 진심으로 사과한다.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교수님도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한국인을 과소평가했던 나를 부끄럽게 했네. 내가 진짜 천재구나.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드디어 진짜 인정받았다는 걸 말이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MIT 공식 행사장이었습니다. 제 정식 임용식이 열렸어요. 정말 꿈만 같았죠.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학장이 말했습니다. MIT의 미래는 그대의 연구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인재를 맞이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재훈아, 뉴스 봤다. 너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도 눈물이 났어. 어머니였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죠. 고생하신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서 가난하게 자랐지만 저를 믿고 지원해 주신 분들이었죠. 행사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MIT 캠퍼스를 바라봤어요. 정말 감격스러웠죠. 저 멀리 보스턴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나이도 국적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죠. 꿈을 꾸는 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연구대로 돌아갔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더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려고 했어요. 며칠 후 한국에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교수님, 한국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시당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한국 출신이라는 이유로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했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첫 교수 회의 때였어요. 마치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버텨내셨나요? 학생들이 힘이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났죠.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도 저는 MIT 연구실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말이죠. 제 연구실에는 한국 국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매일 그걸 보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은 넓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도 국적도 상관없어요. 꿈꾸는 자가 결국 세상을 바꾸니까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